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현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유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가을이 시작되며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염을 감기로 방치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알레르기성 염증 만성호흡기 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절이 바뀌면 이 천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주제 선정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기관지 천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관지 천식이라는 것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여러 가지 자극 물질에 대해서 기관지가 일으키는 과민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지가 과민 반응이 일어나면 기관지가 부어오르게 되고 또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고 또 호흡을 할 때는 쌕쌕거리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천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러한 호흡기 발작 증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을 기관지 천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기관지는 포도알처럼 생긴 폐포까지 공기를 전달해주는 기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관지가 수축이 되고 염증이 생겨서 좁아지게 되면 쌕쌕거리는 호흡이 생기고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 기침이 천식이 심해지면 오른쪽 그림처럼 기관지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막혀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기관지 천식이 아토피랑 연관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네. 아토피라는 말의 그 어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토피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이상하다, 괴팍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정상인들과는 다른 특이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것들이 아토피라고 불려졌고요. 이러한 아토피가 훗날 면역 이상에 의해서 생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토피성 질환, 아토피 체질 이런 표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토피성 질환들 안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또 기관지 천식과 같은 증상들이 그 안에 해당되었는데요.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피부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것을 주로 앓게 되다가 만 3에서 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점차 천식이 증가되고요. 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천식은 좀 감소하지만 대신 알레르기성 비염이 증가되는, 즉 그 나이에 따라서 아토피성 질환들이 점차 서로 모습을 바꾸고 질병이 서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아토피성 질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의 43%에서 천식이 발병하고요. 또한 45% 정도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유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토피도, 그러니까 아토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천식 환자가 더 늦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최근 들어서 기관지 천식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들어서 전 연령층에 거쳐서 끊임없이 천식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6에서 11세 그리고 12에서 18세에서 천식의 그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도표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성인의 그 천식 유병률이고요. 네. 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청소년기의 천식 유병률입니다. 보시면 성인은 2.8에서 3% 정도로 꾸준히 천식을 앓고 있다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청소년기의 천식은 8%부터 시작해서 9.3%까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 3.5% 정도 더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식 유병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기에 더 일찍 유해한 환경 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환경 호르몬, 담배나 매연과 같은 유해한 환경 물질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사회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알레르기 물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청소년기가 되면 요즘 청소년들 정말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유병률의 증가의 원인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 물질이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알레르기 비염과 같이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또 동물의 털, 곰팡이 균이나 바퀴벌레 등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진먼지 진드기 경우는 소아 천식의 약 80%, 성인 천식의 약 50%에서 알레르기 양성 반응을 보이게 있을 만큼 매우 대표적인 그 알레르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요. 실내에 함께 사는 동물들의 몸에서 떨어지는 비듬이나 털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바퀴벌레들에 의한 그 몸 조각에서 천식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또 발병을 하는가 하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기관지 천식에 있어서의 유전성은 매우 높아서 네. 양쪽 부모 모두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50에서 70% 정도, 그리고 또 한쪽 부모만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35에서 50% 정도가, 그리고 양쪽 부모 모두 알레르기가 없는 그 가정에서는 약 15% 정도가 알레르기 천식을 앓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알레르기성 질환과 높은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은 어릴 때부터 일찍 기관지 천식이 나타나는 것을 더 주의 있게 관찰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관지 천식은 호전됐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됐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 지속이 되는데 특히나 기관지 천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를 흡입함으로 발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흡입만으로 바로 천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거기에 어떤 유해 요인들이 함께 더해졌을 때 기관지 천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온도, 습도의 기후 변화, 예를 들면 환절기 같이 아침과 저녁의 날씨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것들, 또는 요즘 미세먼지, 또 황사 등과 같은 것들이 대기 오염 속에서 많이 있다든지, 담배 연기라든지 각종 스프레이나 또 페인트, 또 진한 냄새나 강한 향을 가진 그런 물질들에 접촉이 되었을 때에도 천식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특히 소아의 경우는 호흡기 감염, 즉 감기 같은 것을 앓았을 때 기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 또한 식품이라든지 식품에 첨가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또 그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은 정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에 의해서도 천식 유발될 수 있는데요. 정신적인 피로나 스트레스, 또 감정적인 기복 같은 것들이 천식을 유발하거나 또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요인들을 접촉을 했을 때 기관지 천식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천식의 특징적인 증상은 호흡곤란과 발작적인 기침, 그리고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듣게 되는데요. 천명이라고 하고요. 네. 또는 더 진행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는 아픈 흉부 압박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실제로 특히 소아의 경우는 그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침은 전혀 없고 또 쌕쌕거림도 없는데 바로 호흡곤란이 나타나서 온다든지, 또 거꾸로 호흡곤란이나 기침은 없는데 계속해서 쌕쌕거린다든지, 네. 또는 호흡곤란도 없고 쌕쌕거림도 없는데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마른 기침을 계속하는 증상들을 특징으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증상들의 그 차이들 때문에 천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한 이런 기관지 천식은 하루를 기준으로 특정한 시간대,
특별히 야간에 더 심해지는 그리고 낮에는 호전되는 이런 어떤 변화를 가지고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관지 천식의 주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증상만 듣고는 그런 증상들은 가끔 이렇게 또 한 번씩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거 천식이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될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든지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특징을 느껴본 적이 있다든지 또는 증상이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그러한 기침을 경험하고 있다든지 현재 3주에서 4주 이상 계속해서 감기가 걸려있고 잘 낫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운동 후에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든지 또는 추운 날 외출을 하거나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고 나면 갑자기 쌕쌕거리거나 호흡곤란을 경험한 적이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하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만히 있을 때 쌕쌕거리지 않는다고 이게 안심하지 못하는 게 운동하고 나서도 쌕쌕거림이 느껴지면 이거는 또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증상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천식의 증상에 따라서 천식도 또 유형이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구분됩니까? 네, 천식은 크게 알레르기성 천식과 비알레르기성 천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우리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때 이것을 외인성 천식이라고 하고요. 또 비알레르기성 천식을 내인성 천식이라고 하는데 특히 35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는 이런 내인성 천식이 훨씬 더 호발하게 되어 있고요. 내인성 천식은 외인성 천식보다도 대부분 천식 발작, 호흡곤란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중증 천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은 더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후유증과 많은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단과 동시에 바른 치료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지 천식이 어떻게 진단이 되고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천식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나 자세하고 정확한 병력 청취와 기본적인 진찰입니다. 특별히 소아천식은 앞에 증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반복성과 발작성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과거력상 또는 가족력상 이러한 그 아토피성 질환들 또 과거의 모세기관지염이나 특정한 아토피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진찰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청진 속에서 천명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호흡음을 들었을 때 충분히 천식을 의심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기관지 확장제라고 우리가 투약하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그 약물에 의한 반응을 통해서 거꾸로 또 천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감기나 또는 폐렴, 기관지염 등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관지 확장제는 그 약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환자가 호전되지는 않지만 증상이 그러나 천식의 경우는 그 정확한 진단하에 투약했을 때에는 그 기관지 확장제 후에 증상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천식을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객관적인 천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6세 이상의 소아들의 경우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고요. 또는 혈액이나 피부에 직접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실시해서 알레르기 항원 물질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법도 좀 계속해서 알려주실까요? 알레르기 천식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환경요법, 즉 회피요법과 약물요법,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요법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그 환자들은 병원에 찾아와서 천식에 해당되는 약만 투약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러한 약물이 투약되기 전에 그 환자가 천식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식약을 투약하고도 그 약물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안에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너무 집안이 고온다습하다든지 집안에 먼지가 많다든지 청결하지 못하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신경 쓰면서 동시에
약물이 투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기관지 확장제와 또 항염증제가 주로 쓰여지고 있고요. 약물 치료제에서 최근 들어서는 알레르기 면역 예방약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를 투약하면 천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개발되어 있고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그 네뷸라이저 치료가 집안에서도 간편하게 기계를 구입하면 쉽게 네뷸라이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저렇게 작은 기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폐 안으로 흡입하면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치료 기구들 역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치료제들에 대해서 또 거꾸로 그 부작용이나 또 오랜 동안 사용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먹어서 약을 투약해서 오는 어떤 그런 약물의 효과보다도 저렇게 직접적으로 폐에 흡입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더 작은 용량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훨씬 편리하고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루코트리안 제제로 대표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예방약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역요법이 또 있습니다. 면역요법은 환자들이 어떤 특정한 항원이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물질을 계속해서 주사를 하거나 또는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특정한 항원 물질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내 몸에서 더 이상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기관지 천식 치료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진행이 될 텐데 치료 과정 중에서 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지나친 자기 진단입니다. 천식성 기침이 아닌 일반적인 감기나 다른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기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요즘은 집에서 호흡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특별히 병원에서 쉽게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관지 패치라는 것들을 몸에 붙이거나 또 기관지 호흡기 치료를 자가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치료들 때문에 오히려 더 병원 방문하는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초기에 치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심한 중증 천식을 앓은 후에야 병원에 오는 경우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기관지 패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지에 문제가 있지 않은 다른 질환들에서 이러한 기관지 호흡기나 기관지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 또 거꾸로 기존에 앓고 있던 또 다른 그런 질병들이 이러한 치료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더 심한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기도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많은 기관지 천식 환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혹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 어떤 사례 혹은 어떤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반복적인 야간 기침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정말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였다가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환자가 천식을 진단받고 약물을 투약받은 후에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호전되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또 그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다가 진단 후에 또 기관지 천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관지 천식이라는 진단이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아들을 일찍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 비염과 그리고 천식은 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식이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환아들은 비만을 앓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만한 환아들에서 천식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천식을 앓는 환자들은 운동 후에 쌕쌕거림이나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운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비만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비만한 환자들이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 팽만함이 생기고요. 이런 팽만함들이 횡격막을 압박하게 되면 이런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천식이 더 악화되는, 즉 비만이 천식에게, 천식이 비만에게 거꾸로 더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천식은 성장이나 지능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성장기에 나타나는 소아 천식은 기침과 같은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 이러한 기침이 심하다 보면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저산소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폐가 완성되지 않고 뇌가 완성되지 않은 이런 소아에 있어서 기관지 천식이 첫째로는 기관지 자체에 그 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제 역할들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뇌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뇌의 발달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였네요. 어린이 천식이 정말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군요. 근데 천식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네. 모신 김에 좀 몇 가지 여쭈고 싶은데요. 네. 천식에는 조깅이나 등산 같은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 정보인가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식 증상은 천식 때문에 폐활량이 떨어지고 폐기능이 약해지는 것이지, 폐기능이 떨어지거나 그 폐활량이 작은 것이 천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등산이나 또 이런 시간에 조깅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답변을 못 들었으면 또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었을 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천식의 흡연은 정말 나쁜데 그래도 술은 괜찮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떤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술 역시도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화 방지제로 쓰이고 있는 아황산 염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맥주나 포도주에 이러한 물질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술 또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말은 애주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예방하거나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당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은 완치가 쉽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만성이란 말은 한 번의 약이나 몇 가지 치료법으로 쉽게 모든 치료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치료하시고 관리하시다 보면, 그러나 오히려 더 어떤 다른 만성 질환보다도 더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 좋은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의사를 신뢰하고 끝까지 이 치료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식 치료를 통해서 또 건강한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현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